제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인지 모르게 그때가 더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 어딜 가든 저의 이혼 이야기는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이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분명 저와 같이 이혼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의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28살 제가 대리로 승진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제가 먼저 반했죠. 현장 일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좋아한 건 제가 먼저였지만 고백은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사내 연애하신 분이라면 비밀 연애의 설레임을 아실 텐데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정도로 예쁜 사랑을 했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동료에게 이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경희씨 그거 알아? 나 어제 민영씨랑 현성씨 데이트하는 거 봤다? 현장직 현성씨요? 그리고 현장관리 신인 민영씨 있잖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 소문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긴 경희씨 빼고 다 아는데? 현성씨라는 사람은 저의 남자친구였고 민영씨라는 사람은 저와 일적으로 트러블이 많았던 경쟁 상대 여자였어요. 그런데 둘이 그런 소문이 났으니 얼마나 제가 열이 받았겠어요. 바로 남자친구를 붙들고 물어봤죠. 어제 뭐 했어? 언제? 퇴근하고 뭐 했냐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잖아. 민영씨랑 영화 봤다며? 뭐? 누가 그래? 회사에 소문 쫙 퍼졌어. 솔직히 말해. 양다리 걸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나? 민영이랑 나랑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야. 민영이? 그렇게 부를 사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동호회 하잖아. 사내 동호회. 어이없네. 둘이 동호회 하면서 붙어먹었어? 붙어먹은 게 아니라 동호회 활동이 영화 보는 거였어. 그날 참석자가 민영이랑 나밖에 없어서 파토 낼까 하다가 그냥 동생 같은 마음에 그날 하루 영화 같이 본 거야. 아니라고 변명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서 내내 갈등하다가 결국 저는 민영씨에게 커피 한 잔 내밀며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놓다가 슬쩍 한번 떠봤죠. 현성씨랑 무슨 사이예요? 네? 회사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둘이 썸 타고 있다고. 아, 그냥 뭐 친한 사이예요. 많이 친한가 봐요. 사실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현성씨를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대리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말을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바람핀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제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될 순 없죠. 하지만 예쁘장하게 생기고 저보다 어린 직원이 제 남자친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영씨는 회사에서 인기가 꽤 많았어요. 당돌하고 도도한 성격에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회사 남직원들이 한 번씩은 추파를 던졌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민영씨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남자 후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 후배와 민영씨가 잘 되길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점점 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제 계획대로 자연스레 흘러갔는지 더 이상 민영씨가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의 사내 연애가 들통났고 나중에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을 땐 이미 민영씨가 이미 다른 남직원을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 대리님, 언제 현성 오빠랑 사귀셨어요? 그게 좀 됐어.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잘 됐다. 민영 씨한테는 미리 말했어야 했나? 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 좋아했던 건 예전 일이고 이미 한참 지났는데요, 뭘. 아무튼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끼리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조금 껄끄러웠던지라 저는 결혼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계속해서 그 회사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 결혼 5년차에 접어들었죠. 5년이라고 시간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희 부부에게는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임 클리닉에 상담도 다니고 유명한 한약도 지어 먹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애 낳는 게 힘들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길래 날이 지날수록 우울증만 늘어갔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당시 임신을 목적으로 하던 일도 때려치고 집에서만 있던 때라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사실 제 어렸을 때 꿈이 유치원 선생님일 정도로 제가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현실과의 괴리감에 한참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주 타박을 하셨죠. 애초부터 어린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몸이 늙으니까 애도 안 들어서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하나만 낳아달라는 건데 그것도 그리 힘드니? 내가 너 때문에 요새 속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직 저 정도면 임신 가능성 충분하대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럼 얼른 임신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임신이 힘든지.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불임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남편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떵떵거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자연스레 남편에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죠. 여보, 우리 같이 병원 가보는 게 어때? 나도? 당신 바쁜 건 알지만 한 번 시간을 내줬으면 해.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주변 동료 말 들어보니까 정액 추출도 해야 된다면서. 남사스럽게 다른 곳에서 거짓거리 꼭 해야 돼? 우리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무런 이상은 없대.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할 테니까 검사 한 번만 받아봐. 설마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아닐 텐데. 혹시 몰라서 검사 받자는 거야.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저희 남편의 문제더라고요. 무정자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정자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끊임없이 노력했죠. 순간적으로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미련을 버리는 수밖에요. 아이는 너무나도 갖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속으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남편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떨어질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죠. 물론 행동으로도 서운하게 한 적 없어요. 밥상에 풀떼기만 올린다든지 그런 유치한 짓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더 잘 챙겨주었는데 웃기게도 남편이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남자 고시 못한다고 타박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내가 우습게 보이지?
우습게 본 적 없어.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보자는 거야. 미래 계획은 세워야지. 됐어. 여보, 요새 왜 그러는 거야? 말만 꺼내도 화를 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대화할 수가 있어? 대화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뭐하러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화나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어 그 충격에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한 줄 알았어요. 부부니까 극복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슬슬 짜증이 났죠. 저도 억지로 아이를 가질 마음은 없었고 이제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삑딱선을 타니까 저도 자꾸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상대가 민영씨였으니까요. 한참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지나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둘은 가끔씩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저 몰래 여행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남편은 교묘하게 SNS에서 2개의 계정을 운영하며 상간녀와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에게 부계정을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들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내 핸드폰 내놔. 민영씨랑 제주도 갔어? 아 글쎄 내놓으라니까? 회사 야유회라고 했으면서 여자랑 여행을 가? 오늘도 야유회 가니까 연락하지마. 불륜을 들킨 그 시점에도 남편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출장을 가겠다며 박차고 집을 나가더니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핸드폰을 찾아 켜서 민영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뭐야? 누구세요? 내 남편 거기있지? 아, 대리님이세요? 내 남편 거기있냐고 물었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본인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너 나 질투하지? 뭐라고요? 질투하니까 남의 남자 뺏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나한테 열등감 있었으면 남편까지 건드리겠어?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연히 따지면 내가 먼저 아니었나? 대리님, 아니 그쪽이 뺏은 거라고 생각은 못하네. 먼저? 웃기고 있네. 사귈 게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는 거 보면 네 인생도 불쌍하다. 난 유부남 뺏긴 여자가 더 불쌍하던데.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겠냐? 야, 잔말 말고 말해. 너 지금 어디야? 알려주기 싫은데. 말 안 해? 끊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상간녀는 저를 한참 약올리다가 먼저 끊어버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네요. 회사에서도 제 심기를 건드리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유부남을 꽂아버린 거 있죠.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바람피운 남편이 잘못을 한 거지만 그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남편을 무시하고 얕보지 않았나, 내가 과연 좋은 아내였을까 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우울했던 적은 있지만 남편한테 대놓고 뭐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못나서 제 평생의 꿈인 엄마가 되는 게 무산되었는데 그걸 옆에서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삐딱선을 타니 이기적인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연애 때 저에게 다정하게 굴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화가 나긴 해도 갈라서고 싶진 않았어요. 지금이 제 결혼 생활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뜸 저에게 갈라서 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자. 여보, 일단 집에 들어와. 우리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 좀 하자. 그냥 이혼하자.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말을 해야 고치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져 버렸어. 다시 고칠 수 없을 것 같더라.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회사 다닐 때도 둘이 썸을 그렇게 타더니. 기어코 유부남일 때 만나야겠어? 날 두고 어떻게 그래?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하잖아.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런 말을 해야지. 서로 고치면서 사는 게 부부잖아. 그 여자가 그래? 내가 나쁜 와이프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지금까지로 조만간 갈게. 여보, 일단 둘이서 얘기해. 대화를 하자. 갑자기 사춘기 남자애 마냥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며칠 후 남편은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붙잡고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세웠죠. 그 여자 집에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 날 좀 내버려둬. 당신 원래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원래 정말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 때문에 변한 거야. 어차피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아니야. 난 당신이랑 함께하면서 행복했어. 그깟 아이 필요 없어. 안 낳으면 돼. 그냥 우리 둘이서 함께 살아도 난 좋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같은 놈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 항상 당신이 나보다 우위에 있었잖아. 능력도 나보다 더 좋았고 돈도 나보다 더 잘 벌고 집안도 나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 그 여자랑 살려고? 그냥 뭐 후회할 거야. 분명히.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귀찮아서 다른 여자 못 만난다며. 절대 불륜 저지를 일 없을 거라며.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가 이런 놈인가 보지.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한테 이혼 얘기 꺼내는 거 나도 쉽지 않았어. 나 스스로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들키지 말았어야지. 이미 들켰잖아. 당신도 나한테 실망했잖아.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이혼 통보하면 끝이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란 말이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당신은 날 평생 용서하지 못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있다면 좀 알려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하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아무리 내가 못난 아내였어도 불륜을 어떻게 정당화를 해? 정당화한 거 아니야. 그저 내 상황도 이해해달라는 거야. 불륜을 어떻게 이해해?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게 싫은 거야. 어떻게 남편한테 감히라는 말을 써? 당신 날 존중하기는 해? 나 당신 존중 안 한 적 없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처가에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능력 없는 놈, 모자란 놈. 그게 처가에서 생각하는 내 이미지잖아. 끼리끼리 결혼해야 하는 게 맞나 봐.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연애만 했어야 했다고. 나쁜 놈. 울컥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남편은 어떻게 자기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니 내가 이혼 생각이 굴뚝 같지.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사니까 헤어져. 어차피 집이랑 차 전부 당신 거잖아. 나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네.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만날 일도 없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상간녀가 저희 집에 대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짐을 같이 싸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가 막혀서 상간녀에게 네가 우리 집에 왜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저에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곧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시죠. 여보, 일단 나랑 얘기 좀 해.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막상 남편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대화를 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 여자 보내고 나랑 얘기 좀 해. 응? 할 말 없어.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릴 수가 있어? 유종의 미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냉정해? 미안해. 우리 서로 새 출발하자고.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짐을 챙겼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대뜸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가지마. 나두고 가지 말라고. 왜 무릎까지 꿇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간절하니까.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니까. 이미 늦은 거 알잖아. 아니야, 안 늦었어. 그러니까 나랑 둘이 대화 좀 해. 당신은 그냥 외로운 게 무서워서 나 붙잡는 거야. 원래 외로움 많이 타잖아. 그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응? 나 갈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 슬퍼서 어떡해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실수인 척 제 손을 발로 살포시 밟고 가더라고요. 화낼 틈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간 자리에 혼자 남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고 억울해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잘못은 둘이 했는데 왜 저 혼자서만 불행한 건지 너무 짜증나서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끝으로 남편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매달렸으니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 후에는 그냥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괘씸했지만 어쩌겠어요. 그 인간을 증오하며